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급락세로 끝났네요. 일단은 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려서 분위기가 좀 싸한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가 끝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조정이라서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도합해서 3조 원을 매도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 뭐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됐고요. 이 하이닉스 쪽,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1조 원 넘게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여기다가 매도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5% 넘게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죠. 오늘 하이닉스는 8.5%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고점권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외국인들 매도 계속 나오는데 개인들이 자꾸 비트를 통해서 하이닉스를 고점 매수를 하고 있다.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떨어진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그래도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계좌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빠졌죠. 근데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소부장 쪽도 많이 빠졌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일찌감치 삼성전자, 우리는 하이닉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3분의 1 정도 덜어냈고 소부장이 있던 것들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이제 다 진행을 한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락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4011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생긴 거죠. 자, 지지라인대는 지금 3990 요 정도 나와 있긴 한데 글쎄요. 지금 이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요, 오늘 종가가, 저가거든요. 종가가 저가로 돼서 지지선이 지금 없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특히 후반부에, 아침부터 팔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 1시 넘어서부터는 기관들 매도도 가세하게 되면서 굉장히 낙폭을 키우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시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과매수는 해결이 된 거고요. 과매도로 가려면 지금 포지션이 좀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800, 3,700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지선 없이 그냥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종가가 저점이 되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고, 9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기 때문에 시장 포지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버텨주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자체가요,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8%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투매성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은 반등을 쳐주는 그런 형태, 즉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월요일날 좀 밀렸다가 바로 또 올려주는 형태가 나타나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고점권에서 오늘 한 10% 빠졌잖아요. 근데 반등은 5, 6%밖에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쪽에 저항대를 얹고 있는 형태이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는 형태라면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 국면을 조금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조방원 쪽 이렇게 또는 금융사, 지주사 이런 것도 오늘 다 밀렸는데 이쪽들 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중소형 종목들이나 이런 쪽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개별주 장세나 종목 장세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시간 외에서도 조금씩 더 밀리는 듯한 느낌이라서 분위기가 조금 냉각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수급통에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2조 3,600억을 팔았습니다. 좀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오늘 6,500억 가세를 하면서 기관 총계가 9천억 순매도입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3조 2천억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떨어진다고 사지 마세요. 떨어지는 게 끝나야지 사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형태에서 매수를 잘못 들어가면은 고점에서 물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좀 내려왔다 사자, 이게 아니라 상황이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지금 가격이 최저점이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산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조정이 나올 때 그냥 막 들어가시면은 골치 아픈 일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별히들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 봤으니까 이제 시중 상위 종목들 볼게요.
무섭게 빠졌죠. 네, 올라온 게 지금 현대중공업 핵잠수함 얘기 때문에 좀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5.45% 하락했고요. 이것도 97,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와, 아침에 우리가 비중 줄일 때가 99,000원이었거든요. 네. 99,000원 정도. 여기 99,000원 라인이었는데, 아침에 제가 9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10시 안 돼서니까 9시 한 20분, 3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가 99,000원대였어요. 그래서 매도를, 네, 절반, 3분의 1 정도 때렸네요. 지금 97,000원까지 빠진 거죠. 네. 아침에도 상당히 좋진 않았어요. 99,000원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오후에 더 많이 빠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네들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조정 나오면 제법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LG에너솔루션도 들어왔고요. 여기도 데드크로스 나오면 좀 밑으로 빠지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자동차는 오늘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나쁘지 않았고요. 방산주 쪽 괜찮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얘네들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라든지 또는 KB금융, 은행주들 쭉쭉 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은행주, 또 보험주 뭐 이런 것들 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10%나 빠졌고요. 지주사들 뭐 전체적으로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주사, 그 다음에 금융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조방원 쪽 이런 거 전력주들 뭐 하나 할 거 없이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다 생각되는 종목들이 다 같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투가 많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한두 번 정도 나와버리게 되면 반대 매매에 무지하게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변동성을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당장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주식은 사야 돼요. 근데 그 사는 포인트를 잘 체크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반등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는 조금 조심하자.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넘어가시면 여기는 조금 그래도 괜찮죠.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전지 좀 빠졌고 로보트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데만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노공업은 오늘 4%대에서 팔았는데 지금 0.53까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 소부장 쪽은 뭐 유진테크나 이런 것들 뭐 낙폭이 굉장히 커요. 네, 시간에서 더 빠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한솔 아이원스나 뭐 이거 다 팔아먹은 것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뭐 원익 IPS라든지 네, 오늘 낙폭이 큽니다. 테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 중형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대부분 안 좋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요소라서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들 좀 살펴보시고,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지금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반도체 쪽 조정이 나오면은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로봇주들도 살짝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쪽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나 또는 고배당 또는 이제 뭐 그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종목을 좀 많이 축소를 했는데 상황을 좀 보면서 더 축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이제 슬슬 또 물량을 늘려갈 것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 동향, 네,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 현황 되게 안 좋아요. 코스피 지수 173개 상승이고요. 719개 하락입니다. 네, 아까 최악의 상황보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안 좋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354개 상승에 1286개 하락입니다. 오늘 하한가 2개 나왔고요.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낙폭 자체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상승률 보시면 세나테크놀로지 이거 많이 빠졌네. 이런 것들은 보통 매도를 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얘는 뭐죠? 얘는 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얘는 약간 작전인가? 네. 뭐 약간 좀 의심스러운 차트 모양이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것도 좀 그렇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펙, 뭐 NK, 동일 스틸럭스, 시총 작은 것들 위주로 좀 움직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생명과학이나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9% 이상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아요. 27개 되어 있지만 ETF나 좀 제외하게 되면은 한 23, 4개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상승 포인트는 2% 안 넘겠죠? 네, 1.65. 안 좋습니다. 1.65. 오늘 하락률은 한 5% 넘을 것 같은데 볼까요? 자, 큐리오시스가 오늘 하한가 들어갔고요. 마이크로 컨텍솔 하한가. 마이크로 컨텍솔도 이거 뭐 부담도 좀 있겠는데요. 네, 위쪽에서 올라갈 때 계속 사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렇게 하한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악재 나온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없죠. 근데 좀 안 좋네요. 그죠? 안 좋다는 거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낙폭이 워낙 커요.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가지고 좀 애매하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54개예요. 그리고 ETF 제외하더라도 한 45개, 네, 40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서 낙폭이 상당히 크고 변동폭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8%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5%대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 5.58이네요. 그죠? 1.6, 5.5 그럼 마이너스 4% 정도가 오늘 계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4%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한 3%쯤 나온 것 같습니다. 3% 조금 넘을 수도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비중을 줄였다 하더라도 아직 저한테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3에서 3.5% 마이너스 그 정도 까진 것 같은데 네, 대웅제약이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좀 다행이긴 한데 이거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니요, 올라간 것도 좀 있기 때문에 한 3% 정도는 잡히는 것 같은데 많이 가면 3.5 네, 그냥 네, 한 3에서 3.5 3% 정도 네, 마이너스 3%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밀린 것 같아 보이고요. 4%는 일단 넘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4% 넘지 않습니다. 주식들 뭐 아침에 판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내리진 않았어요. 네, 올라간 종목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이제 4%까지는 안 가고 한 3%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은 좀 짜증나죠. 자, 현대중공업 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핵잠수함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APR, 알테오젠 등등등 매수 들어왔는데 매수 규모 작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3,200억 팔았고요. 하이닉스를 3,000억 팔았습니다.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또 많이 팔았겠죠. 얘네들. 그 다음에 뭐 투신 쪽에서도 투신 쪽에서는 팔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연기금인가요? 네, 이쪽에서 좀 팔아먹고 해가지고 오늘 기관 쪽에서 3,000억 넘게 매도가 나왔다. 양종목 모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문제죠. 외국인은 하이닉스 무려 1조 2,500억입니다. 1조 2,500억이요. 와. 3,000억 더하면 1조 5천억 넘게 오늘 매도가 나온 거예요. 하이닉스에. 삼성전자도 오늘 8,000억도 팔았으니까 저쪽과 3,000억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네, 거의 6천억에다 3,000억 더하면 9천억, 거의 1조 가까이 오늘 기관 외국인이 쏟아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갖다 패대기 친 거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조방원도 같이 던지고 있어요. 금융주 섹터 포함해가지고요. 조방원, 즉 많이 올라간 쪽 다 팔아먹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조선 기자재 쪽 이쪽 포함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대부분 조선 기자재네요. 그죠? 조선해양 빼고 마린솔루션, 하나엔진, 그 다음에 현대 마린엔진, 한국카본 이런 거 조선 기자재죠. 네, 이쪽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매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 매도가 큰 거가 약간 문제네요. 하이닉스를 지금 최근 들어서 1조 원 넘는 매도가 2번 나왔나요? 3번 나왔나요? 무지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전부 다 개인이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하이닉스 오늘 1조 5천억 산 거고요. 삼성전자 8,800억.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매도가 나오지만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사실 뭐 많이 떨어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앞자릿수 50에서 아래로 40대로 떨어지게 되면 네,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고점 매수만 안 하시면 그래도 좀 편안하잖아요. 수익률은 좀 까먹는다 하더라도 조정장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되고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손실 나오고 깨지고 걱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 나타나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잘 올라서 그래도 만길인데도 불구하고 잘 넘어간다 싶었는데 막판에 그냥 아주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가지고요. 자,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 좀 살펴보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번 주
끝났으니까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등 포인트 놀려가지고 또 진행해 보셔야 되겠죠. 자, 만기의 변동성은 항상 있는 거긴 한데 오늘 변동성이 조금 껄쩍지근한 변동성이라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대응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다음 주까지는 또 편안하게 일단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걱정해봤자 이제 장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휴식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죠.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